네, 이제 사실 토요일 오후 2시는 이제 부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 또는 또 이제 좀 젊은 분들에게 좀 새로운 앵글, 그죠? 새로운 각도로 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이제 마련해 드리는 그것을 한번 네. 자, 이제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화두는 이런 것 같아요. 당신의 경제적 미래를 위한 계획은 도대체 뭡니까? 계획은 뭡니까? 네. 제가 어저께 어떤 분하고도 만났어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60이 되니까 이제 반평생 사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무섭더라고. 이제 반 사는 거야. 근데 벌써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기 시작을 하고 네, 벌써 그럼 이제 앞으로 60년은 어떻게 살 거냐. 근데 재밌는 게 앞으로는 제가 70이 돼도 그 생각을 할 것 같아. 지금은 120살까지 산대지만 나중에는 140을 산다는 얘기 나오면 70을 돼도 겨우 반 사는 거예요. 반 사는 거. 그러면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민,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건강과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부분인데, 여러분 이 스티븐 코비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유산을 남기는 삶을 인간은 원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인간이 원하는 것들. 첫째는 살면 어떻게 보면 PQ, 건강을 얘기합니다. 건강한 삶. 일단 건강해야 뭘 배우던 나가서 일을 하던 하다못해 뭐 지지고 볶고 싸움을 하던 일단 건강해야 뭐가 돼. 건강해야.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는 살며 건강에 대한 겁니다. 건강이 해결돼야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도전할 수 있는 어떤 마음. 사람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 하다못해 머리만 아파도 아무것도 하기 싫어. 사람이. 그것처럼 첫째는 건강이다, 살며, 두 번째는 사랑하며. 그건 뭐야?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 또 사랑해 주고 싶어. 요즘에 제가 행복하단 말이야. 집사람이 요즘에 저한테 사랑 표현을 아주 요렇게 좋게 잘해. 6월 달에 저희 이제 장모님 보내고 나서 한 달 동안 집사람이 좀 멍해 있더라고. 뭐 뒷정리하고 뭐하고 막 이제 그런 거 가지고서 이제는 조금 정신이 드는지 지난 한 몇 주 전부터 요즘에 아침에 좀 얼핏 보면 과한데 받는 제 입장에서 행복한 거야. 어쨌든 그러한 것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식간에도 그렇고 하다못해 강아지랑도. 저는 강아지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전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따르잖아. 제가 전에 강아지 키울 때 집에 들어가면 강아지가 반가워서 바지가랑이를 물고 질질 끌려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강아지를 참 너무 이뻐요. 그랬더니 그래갖고서 제가 집사람 보고 그랬어. 집사람 보고 당신도 나를 이만큼만 반겨만 주면 내가 당신은 너무너무 사랑할 텐데. 그랬더니 집사람이 딱 받아서 한다는 말이 당신도 개를 사랑하는 것만큼만 자기를 사랑해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어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자식하고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PQ, 그죠? 육체 어떤 건강 지수라면 요거는 EQ, 감성 지수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배우며, 사람은 배우기를 원해. 궁금한 게 많아.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엄마 이거 뭔데? 이건 뭔데? 계속 했던 질문 또는 귀찮을 만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쨌든 궁금한 게 많은 거야. 호기심이 많은 거야. 제가 요즘에 궁금한 게 뭐냐면 전경 선생님이 저쪽 방에서 문 닫고 들어가서 있는데 저는 이 방에 있잖아. 뭔가 바시락거리면 나 빼놓고 뭐 먹나? 궁금해. 궁금해. 자, 그냥 배운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궁금한 거 해결한다.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유산을 남긴다. 그러니까 배운다고 하는 부분은 뭐야? IQ에 대한 부분이에요. 유산을 남긴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 SQ라고 하는 부분인데, SQ 유산을 남기는 삶이다. 우리는 무언가 좀 자식들에게 뭔가 남겨주고 싶어. 내가 어떤 말 한마디 했던 게 우리 자녀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그게 그 아이 인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뭐 재산도 이왕이면 못 남겨주는 것보다는 빚을 남겨주는 것보다는 재산을 남겨주는 게 낫잖아. 뭔가 남겨주고 싶은 거야. 또 어떤 그 부모하고의 추억 같은 거. 제가 옛날에 그때가 아마 2012년도일 거예요. 2012년도. 그때 제가
대구에서 강의를 하다가 제가 쓰러져가지고 경북대 응급실로 간 적이 있어요. 갔어. 응급실에 가서 제가 이제 깨어나서 이제 정신이 조금 드는데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 제가 한국에서 하루에 7번씩 강의를 할 때요. 하루에. 예.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 서울역에서 KTX 타고 천안까지 가면 한 30분이면 가요. 천안 역사에서 강의 45분 딱 하고 또 KTX를 타고 또 구미역에서 내려서 해. 또 대전역에서 내려서 해. 뭐 대구역에서 내려서 해. 그렇게 해서 쫙 치고 내려가면 45분 강의하고 15분에서 20분 KTX. 그렇게 해서 하면 하루에 7번 강의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하다가 제가 대구에서 쓰러졌잖아. 응급실에 갔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응급실에 누워가지고 이게 대죽음인 거야. 그렇지. 이게 길거리에서 그렇게 조화라고 댕기다가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딴 것보다 이렇게 죽으면 우리 아들내미가 나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할까? 기억할 게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하고 부모하고 자식에게 돈도 좋지만 이게 추억이 있어야 되겠다. 추억이 좋은 추억이. 그래서부터 제가 그 마인드를 조금 바꿨어. 아이들하고 좀 의도적으로 추억을 좀 쌓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거 하려고 제가 참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예. 그게 뭐예요? 아이에게 저는 추억이라도 좀 남겨주자. 우리 아빠는 이랬어. 정말 아름다웠던, 좀 행복했던, 재밌었던. 그래서 대화도 많이 하고 둘이 여행도 가고 그런 걸 정말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서 유산을 남기는 사람들을 이런 걸 원합니다. 자, 이것이 IQ, PQ, 이것은 EQ, IQ, SQ.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돈이 없이 되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돈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사람은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포장마차야. 두 부부가 결혼기념일하고 와서 우동에다가 소주 한 잔을 기울여요. 그랬더니 한쪽은 여보 20년 우리 결혼 20주년 기념인데 우리가 포장마차에서 우리가 우동에다가 소주 한 잔 먹는다. 여보 20년이 됐는데도 내가 이렇게밖에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해. 그런 부부가 있고 한쪽에서는 여보 우리가 20년 전에 이렇게 소주 먹으면서 이런 추억이 있었지. 오늘 당신과 내가 이런 추억을 한번 나누어 보고 내일은 애들 데리고 가서 호텔 뷔페 가서 한번 아이들하고도 좋은 시간 가져보자. 똑같이 우동과 소주 한 잔을 마셔도 다른 거예요. 그것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것을 먹어 한쪽은 측은하고 그죠? 한쪽은 측은해. 20년이 지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측은해. 한쪽은 뭐야? 좋은 추억의 소주와 우동인 거야. 완전히 다른 거야. 똑같은 환경이 있어. 그게 뭐야? 그것이 바로 돈에 대한 부분인 거야. 사실 날이 갈수록 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수명이 길어지니까 더 중요한 어떤 삶의 중요한 어떤 그 열쇠로 작용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5년 전 가장 큰 걱정이 돈 걱정이었고 3년 전에도 그 걱정했고 작년에도 그 걱정했고 올해도 그 걱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5년 후에 가장 큰 걱정은 뭐냐? 가장 큰 걱정은 아마 똑같이 또 돈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돈 걱정. 그런데 재밌는 게요. 많은 사람들이 3년, 5년, 3년 지금도 똑같은 돈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판단이 옳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자기의 판단, 선택과 판단, 어떤 분석 능력 그런 것들이 옳았었으면 5년보다는 3년 전이 좋아졌어야 되고 3년 전보다는 더 좋아지는 그런 삶으로 가고 있었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렇다고 5년의 가장 큰 걱정은 뭐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더 무서운 것은 이 고민이 대물림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게 없어. 솔루션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어. 우리 엄마 아빠는 평생 동안 저렇게 살다가 간 사람이야. 그러면 이 걱정이 대물림됩니다. 대물림됩니다. 한번 그 고리를 한번 끊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수입을 늘릴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하루에 8시간 일합니다. 10시간 일합니다.
시간 일해요. 아 사장님 저희 앞으로 일주일에 80시간 일할 테니까 봉급 2배로 주세요. 그 말이 안 통합니다. 예,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직장이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야. 자기의 발목을. 예, 그 직장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자, 그래서 수입을 늘릴 시간이 충분히 없다. 나이는 점점 들어. 예, 그러면서 요즘에 또 뭐라고 듣고 나와요? 예, 점점 은퇴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아니 수명은 길어지고 있는데 은퇴가 빨라지고 있으면 그것도 어떡하란 말이냐고. 이게 지금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수입의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페북을 보다가 보니까 짜장면이 그죠? 짜장면이 100원이었었대요. 20몇 년 전에. 그랬어요. 짜장면이 100원? 20년이 아니야. 제가 20대 때. 아 20대 때. 아니야. 네. 아니요. 30년 전에 800원. 네. 자, 그런데 지금은 여기 길 건너에 중국집 마담밍이라고 있어요. 마담밍 짜장면이 1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러니까는 그만큼 우리의 수입이 그만큼 늘었느냐? 그건 아니거든. 사실 요즘만 한번 해도 뭐 굳이 뭐 짜장면까지 안 봐도 요즘에 시장 가서 양파만 봐도 포도 제가 거봉포도를 정말 좋아해요. 왜냐면 거봉포도 알 크잖아. 씨가 없잖아. 얼마나 편해. 네, 포도 중에 가장 먹기 편한 거. 사장님 또 침 넘어간다. 그죠? 달달하고 씨 없고 크고 먹어도 뭔가 좀 먹은 것 같아. 와 근데 처음 나왔을 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달라요. 한 송이가 만 얼마씩 하니까. 네,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수입의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직장이 불안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은퇴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뭐 로봇 얘기도 나오고 AI도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도 해요. 자영업도 불안하다. 자영업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영업을 보호하려고 나라에서 또 어떤 거 해요? 한 달에 2번 재래시장 보호해야 된다고. 자영업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호의 대상이 된 거지 그것이 어떤 선망의 어떤 직업군은 아닌 거야 이제. 예, 그것처럼 생각도 불가하다. 그 다음에 사람의 수명 점점 오래 살아.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오래 장수라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오래 사는 거 아파서 누워있어 보세요. 그 저주야. 예. 근데 건강은 해. 돈이 없어. 예. 그것도 힘들어져. 예. 자, 과학의 발전은 삶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에 요즘에 공장을 짓는데 중국 공장에는 불을 한다는데 불을. 예. 왜? 로봇들이 일하는데 굳이 불 켜놓을 필요 없다는 거지. 공장에 에어컨이 없대요. 히터도 없대. 로봇들이 일하고 AI가 다 조절을 하니까 굳이 불 켜고 에어컨 틀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로봇이 나와서 사람이 직장을 잃습니다. 그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갈 거고 이제는 공장들 자체도 굳이 불 켜놓을 필요 없다. 에어컨 필요 없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돈을 버는 2가지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돈이 되는 무엇인가를 팔고 있거나 선생님들은 뭘 팔고 있어요? 그동안 배웠던 자신의 지식을 팔고 있어요. 지식을. 예. 또 물건을 팔고 있다던가 뭐 부동산 무슨 뭐 땅을 뭐 한다거나 뭐 이제 그 무언가를 팔아야 돼. 네. 그 다음에 돈에 뭘 팔고 있거나 아니면 돈이 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거나 빌딩을 가지고 있거나 뭐 엄청난 주식을 갖고 있어서 배당금만 나와도 얼마다 내가 뭐 세를 줘서 매월 얼마씩의 세를 받습니다 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미래를 놓고 봤을 때 돈이 되는 무엇인가를 팔고 있거나 돈이 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거나인데 돈이 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사실 걱정은 없어. 돈이 계속 나올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돈이 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직장 얘기했죠. 옛날에는 그죠? 예. 뭐 지금도 어느 정도는 자본가들이 사람을 필요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게 존재했어. 그죠? 자본가들이
예, 자본을 투자해서 뭐 공장을 지다 뭐 했어요. 그러면 자본가들이 사람을 필요로 했었는데 날이 갈수록 어때요? 자본가들이 이제 점점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로 가고 있어. 예, 그러니까 돈이 되는 물건 내 노동을 판다. 예, 내 노동력을 판다. 그러한 개념도 이제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이거예요. 나의 돈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이가 없다면 돈이 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뜻이죠. 이가 없다면 그렇다고 하면 1에서 시작해야 된다. 무언가를 팔고 있어야 돼. 그죠? 팔고 있으면서 빨리 1에서 2로 안정되게 빨리 가져야 돼. 빨리 돈이 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상태,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수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해서 잠자는 동안에서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거리가 없는 시대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분이 말한 건 뭐예요? 자산을 갖고 돈이 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 아빠로 정말 유명하죠. 로버트 키요사키는 그런 얘기예요. 부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뭘 위해서 일해요? 그들은 자산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자산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산을 키워가는데 지금까지는 사람이 필요했었어. 이제는 그들이 자산을 키워가는데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예. 자, 그러한 시대로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미래를 생각하려면 어쨌든 우리는 자산을 빨리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솔루션을 찾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루션을 찾고자 노력을 해요. 뭐 내가 한번 자영업을 해본다. 예, 뭐 커피숍을 해본다, 식당을 해본다,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솔루션을 찾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한번 요 4가지는 중요하지 않겠느냐. 첫 번째는 위험 부담이 없어야 돼요. 위험 부담이. 예, 중요한 거는 얼마나 남느냐, 얼마를 벌 수 있느냐보다 우선돼야 될 게 위험 부담이 있느냐. 왜? 나이가, 시간이 위험 부담이 있어서 한 번 실수하면 평생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야, 그 대박이래. 대박보다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위험 부담이 있느냐 없느냐 먼저를 개선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갖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지. 이 계산을 거꾸로 해버리니까 피바가지 쓰고 끝장나버리는 거지. 빚더미에 올라앉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남느냐보다 중요한 거 첫 번째 신경 써야 될 게 이것이 나에게 만약에 안 됐을 때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라 부정적으로 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네. 자, 그래서 위험부담이 없느냐. 두 번째, 위험부담이 없는 일인데 재정적 안정이 가능해진다. 그러면서 자유가 가능하다. 네. 그것이 두 번째 조건이 될 거예요. 아, 그래? 하여튼 위험 부담이 없어. 이거 잘하면 내가 재정적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단계에서 좀 더 해나가다가 보니까 내 인생에 좀 자유가 생길 것 같아.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그러한 자유 같아.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왕이면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4가지 측면에 맞는 어떤 솔루션, 그러한 솔루션을 찾으면 어떻겠느냐. 요 순서도 중요합니다. 순서도. 네, 다 좋아. 근데 위험 부담이 있어. 네,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어떤 수를 찾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4가지, 이 4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첫 번째, 위험 부담이 없는 일. 첫 번째, 위험 부담이 없으려면, 그죠? 경험이 필요 없는 일이면 더욱 좋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성공하고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었으면 이미 벌었어. 예, 네,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까지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겪어 나가야 돼. 그 경험. 그래서 중요한 게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가 하는 일에서의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명단 가지고 성공할 거였었으면 벌써 성공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 가지고 성공할 수 있었으면 벌써 성공했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 기술 가지고 성공할 수 있었으면 벌써 성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늘 뭐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러한 측면도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경험이 필요 없는 일. 두 번째, 투자가 필요 없는 일. 설비 또는 재고가 필요 없는 일을 말해요. 예, 설비, 재고 갖고 있어요. 자, 설비 고장나면 수리해야 돼요. 또 뭐 업그레이드가 될 때, 예, 그러면 또 예, 돈이 또 들어가야 돼. 네, 재고 식당을 합니다. 야채값도 비싼데, 예, 야채 이번 주말에 장사 잘 될 줄 알아갖고서 그 야채를 왕창 사다 놨는데 주말에 장사가 망해버렸네. 그러면 그 야채를 어떻게 해요? 또 시들어 빠진 거 등등. 자, 그럼 재고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자격증이 필요 없는 일. 자격증의 문제점은 뭐예요? 끊임없이 나는 또 가서 다시 리뉴를 해야 돼. 예, 다시 가서 시험 보고 뭔가 또 새롭게 또 해야 돼. 그런데 그 자격증이 이제는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와요. 예, 왜?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그런 것들이 대신 다 할 건데 내 자격증이 과연 얼마나 그것이 소용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위험 부담. 자격증 믿지 마세요. 자격증요. 대한민국 사람들 자격증 많이 가는 사람들 많아. 예, 제가 아는 한 분만 해도 자격증이 20몇 개가 넘어. 야, 그 자격증 딸 그 교육받는 그 돈만 모았어도 아마 장사는 할 것 같아. 그 시간, 에너지. 그럼 그분은 뭐예요? 자기는 자격증을 이렇게 따고 있다라고 하는 건 자기 위안에 사는 거야. 그냥 자기 위안.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위안. 예. 자, 그래도 왜 자격증은 필요 없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뭐야? 그 다음 단계 재정적인 안정과 자유가 가능한 일. 첫 번째는 소득이 안정되는 게 우선입니다. 대박 찾지 마세요. 대박보다 중요한 거는 안정된 소득.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가정 생활이 지난 3년, 5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만 더 받았었어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걱정 안 할 수 있어. 그만큼 그 안정된 소득이라고 하는 건 큰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 몰고 다니세요? 그 자동차 누군가가 보험료하고 기름값을 매월 대신 내주고 있었어. 그러면 지금 경제적인 부담이 어떨까? 또 다른 느낌일 거야. 예. 크던 작던 꾸준한 안정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건 내 어떤 재정적인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서 안정된 소득을 만들어내서 배웠어 했더니 많은 수입도 가능했으면 좋겠다. 예, 제가 중국 분들 특히 화교들하고 제가 일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예, 특히 이제 필리핀을 가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를 가도 그렇고 화교들이 많아. 화교들하고 얘기하잖아요. 예, 1,000만 원 버는 방법 가르쳐주면 사기꾼이라 그래요. 재밌는 건 100만 원 버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자기가 100만 원 버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서 100만 원을 벌면 그 배운 거 가지고 자기는 1,000만 원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실제적인 거. 그게 뭐야? 안정된 소득을 버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거 내가 배워서 큰 돈을 버는 건 내가 벌게요. 네. 자, 그런 개념. 그렇게 해서 많은 수입도 가능하다. 그것이 연금성 소득이 가능하다. 연금성 소득은 뭐예요? 내가 아파서 누워 있어도 들어올 수 있는 소득. 내가 일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소득. 그러면서 자유가 가능한 일, 상속까지 가능한 일, 이왕이면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되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재정적 안정과 자유가 가능한 일이라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일. 나는요 부업으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 성공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 시간 많아서 저는 시간이 없어요. 어차피 시간 많아서 성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몇 시간을 하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한 거지. 나는 일주일 내내, 특히 부업하시는 분들, 특히 직장인들, 엔잡하시는 분들에게는요 그 개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시간 많아서 너 바쁜 거 알아. 그런데 문제는 바쁘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직장 생활하고 뭐 하고요? 너무 바빠요. 저 애 봐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남편 뒤치다거리 해야 돼요. 바쁘지. 들어보면요 그들이 말하는 이유는 합당합니다. 논리적이기도 해. 합당하고 논리적이기도 한데 문제는 10년, 20년, 30년 뒤의 결과를 그것이 정당화하진 않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정하고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엄청난 성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 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한 여성분이야. 한 여성분인데 그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엄청나게 큰 성공을 이뤄냈어요. 그분이 하게 된 동기는 $20 때문에 시작했어요. 20불 때문에. 예. 아침에 이제 밥 차려주고, 예. 남편 와이셔츠를 데리고 있을 때, 와이셔츠를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남편이 나가더래. 근데 여보 나가는 길에 $20만 좀 꺼내놓고 가. 예. 그랬더니 남편 $20 당신이 뭐 필요해서 그러고 가버렸대요. 예. 아마 여성분들은 아마 그러한 경험이 가끔은 비슷한 경험이라도 이게 있을지 몰라. 그것이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했다는 거야. 아니 살림하다 보면 현금 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분이 결심을 해요. 나는 2번 다시 남편한테 돈 달라는 말 안 해야지. 그래서 결심을 하고 그분이 다시 학교를 갔어. 그러면서 학교를 가서 마케팅 배우고 막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서 네트워크 업계 안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성공을 이뤄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 그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내가 동기부여를 받고 자식 키우고 학교 다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내가 정해진 몇 시간을 내가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부업도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업 부업의 개념이 아니고 집중할 수 있는 몇 시간. 정말 생산성하고 밀착된 그것을 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서 출장이 필수가 아닌 일. 내가 직장을 다녀, 집에서 아이를 키워, 뭘 해야 돼, 그렇다고 하면 출장 다니는 게 필수면 하기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내 시간을, 내가 출장을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건 오케이. 근데 출장이 필수야. 나 가기 싫어. 몸도 좀 찌뿌둥하고 주말이라 차도 밀릴 것 같고 가기 싫어.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내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일. 자,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일 뭐예요? 가치가 창조되는 일. 내가 이왕이면 내가 하는 일이 가치를 뺏는 일이 아니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 일을 통해서 나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 사람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일이면 좋겠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내가 찾는 솔루션, 내 인생의 미래, 재정적인 미래, 어떤 돈에 대한 부분 생각해 봤을 때 나는 과연 이러한 조건을 한번 맞출 수 있는 일이면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를 빼고도 최상의 플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중에 필요 없는 게 있을까요? 이 중에 무엇을 빼면 그래도 괜찮을까? 그렇다면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뭘까? 그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우선순위를 놓고 보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지. 아니요, 저는 성격상 그냥 다니는 게 좋아요. 여행 다니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중요한 게 나는 이왕이면 다니면서 안정된 소득 많은 수입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소심한 사람이라서 저는 투자가 필요 없는 일이 우선입니다. 등등. 각자의 니즈에 맞춰서 각자 중요한 세 가지는 다를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우리가 아까 전에도 그죠?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내가 그래 나도 돈 버는데 관심 있어. 그래? 이거 던져주세요. 한번 쭉 검토해봐. 이 중에서 너한테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는 뭐니? 그래? 그럼 나는 요거야. 됐네. 너 나랑 만나자. 야, 너랑 나랑 맞아 같은 과네. 야,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왜냐면 이상하게 사람들 비슷한 사람 만나거든. 너도 그렇구나, 나도 그래. 야, 그러면 너랑 나랑 희망쳐서 한번 일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만나자. 1시간만 투자해 내가 얘기해줄게. 그럼 아마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던져볼 만한 그러한 거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도 돈 벌어보고 그래? 그럼 한번 체크해봐. 정말로 네가 체크한 게 요거야. 제일 중요한 게 뭐 세 가지고 요거야. 그곳에 맞는 거 있거든. 한번 알아봐.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네. 자, 그렇게도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리크루팅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왜 중요하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안전성이에요. 안전성. 이제 와서 어디 가서 또 뭐 이상한데 돈 투자해서 집 날리고 빚지고 그것은 코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 가서 커피숍을 열어서 뭐 인테리어 한다고 1억 2억 깨져. 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억 2억 작은 돈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잖아. 파트 놓고 4주에 얼마 들어요? 평균 20만 원이야. 1년에서 240만 원, 뭐 250만 원 치고 250만 원 1년 동안 10년 파트 놓고 하는데 2,500만 원이야. 2,500만 원 카페 차리면 냉장고 하나 사다 보면 끝나. 카페 부엌도 지금 인테리어 안 끝났어 지금. 여러분 파트너코에서 2,500만 원, 그걸 10년 꾸준히 했어. 그러면 카페 차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훨씬. 그런 좀 현실적인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자, 첫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두 번째는 가능성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내 에너지 투자하고 내가 시간 조절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나만 컨트롤만 잘하면 막말로 나만 잘하면 되는 얘기야 이게 지금. 나만 잘하면. 세 번째 확장성입니다. 나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찾고 있는 게 뭘 찾아요? 이거 찾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일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은 이거 찾고 있어. 그러면 뭐야? 또 자부심인 거야. 자부심. 왜?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가치, 그 사람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재정적인 미래에 도움이 됩니다.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가치가 상조되는 일이다. 자부심 가지고 나는 내 성실성 하나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파트너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의 힘도 빌리지 않고 내 성실성 하나로 나의 미래를 바꾼다. 그런데 그 미래를 바꾸는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의 미래도 같이 바꿔나갈 수 있다. 얼마나 큰 자부심이에요. 자랑스러운 거야 이건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내가 찾고 있는 솔루션은 최소한 이 정도 틀에는 맞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희 파트너코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와 제품과 리더십과 보상 간단히만 정리를 할게요. 회사 준비된 회사입니다. 저희들의 제품 어때요? 그냥 저희 회사가 2년 봤다고 해서 제품이 2년 겨우 넘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품은 뭐예요? 10년, 20년, 30년 동안 이미 과학이 검증했고 끊임없는 재구매로 역사가 검증을 했어요. 저희는 글로벌로 50여 개국에서 글로벌 사업 하실 수 있어요. 준비됐어요. IT 검증됐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관리 기술이라든가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검증됐습니다. 회사 검증됐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준비된 회사입니다. 검증된 회사 기록이 어때요? 150여 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이미 검증 다 됐어요. 트리플 A의 기회를 인정받았어요.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그래. 당신이 혹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으면 파트너코 검토해 보세요. 그게 트리플 A라고 하는 기회에 바로 그것의 의미예요. 그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맞는 조직, 구조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저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 회사가 새로 또 뭐 창립을 한다는 거예요. 창립자는 제조회사 출신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몰라. 수당은 네트워크 마케팅 개념으로 수당 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일반 회사도 다단계 구조로 수당을 줘요. 맨 밑에 사원들이 잘해야 그 바로 위에 있는 관리자가 수입이 유지가 돼. 또 거기서 잘해야 그 위가. 대한민국 정부도 수입은 다단계 구조예요. 9급 공무원들이 잘해야 그 9급 공무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8급 공무원이 봉급 받고 먹고 살아. 또 8급 공무원들이 잘해야 7급 공무원이 봉급 받고 또 잘 살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맞는 조직 구조, 어떻게 보면 모든 구조는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예요. 보상의 체계를 보면. 그런데 문화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고 있어야 네트워크 마케팅 문화가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모르는 창립자들이 회사를 창립했을 때 정말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발 더 나갔어요. 거기에서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에 맞는 문화, 저희는 50%의 지분 자체를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또 제품은 어때요? 좋은 제품. 여러분 좋은 제품의 기준이 뭐예요? 좋은 제품. 여러분 그 회사 제품 좋아. 할 때 뭘 얘기해요? 안전성과 효과. 내가 써보고 안전. 써보고 좋아. 네. 또 과학적인 검증. 과학적 검증돼야 돼. 또 니즈를 해결해줘. 니즈, 그러니까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니즈를 해결해 줘야 돼. 그랬더니 써봤더니 좋아. 그죠? 또 뭐가 있어요? 과학적인 검증이 있어야 됩니다. 니즈 해결돼야 됩니다. 솔루션 제공이 됩니다. 예? 임상 자료, 그렇죠. 과학적인 걸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또 이제 임상 자료도 중요합니다. 또 안정성. 원료 가격대 적정해야지. 그렇죠. 가격도 적정해야 된다. 그림에 떡이 되면 안 돼. 또 네. 그러니까 좋은 제품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사람들, 그래도 사장님들은 파트너코에 와서 교육을 받아서 그런 내용을 알아. 일반적인 사람은 뭐 먹고 좋다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아. 네. 누가 먹고 좋대. 와.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제품에 대한 개념 정리도 좋은 제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말했던 그러한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좋은 제품이야. 아무리 임상 좋아, 아무리 먹고 좋대, 솔루션 해결해. 그런데 막 그것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어마어마해. 그러면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안 좋은 거야.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좋은 제품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파트너코의 제품은 어때요? 좋은 제품이에요. 그러면서 그 제품 하나하나가 특화되어져 있고 그러한 특화된 제품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다양하게 존재를 해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연금성 소득이 만들어져요. 남녀노소, 니즈가 달라요. 찾고 하자 하는 솔루션이 달라. 예. 운동하는 사람, 남자, 여자, 니즈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 중요합니다. 제품 처음에 우리가 5가지, 6가지, 7가지 지금은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5년 뒤, 10년 뒤에도 우리가 이 5, 6가지 제품이야. 과연 연금성 나올 수 있을까? 왜냐면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좋아도 소비자가 5년, 10년, 몇 년 먹다가 보면 좋은 줄 몰라 또. 자, 그렇기 때문에 특화돼야 되고 다양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뛰어난 R&D 연구 개발 능력 필요해요. 노니 주스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은퇴했어. 내 소비자는 또 노니 주스를 주문해서 먹어요. 근데 연구 개발 능력이 되니까 노니 주스가 업그레이드가 됐네. 어떤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됐네. 주문하고 보니까 병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이 아니고 이번에 또 노란색으로 왔어. 논이야. 한번 먹어봤어. 전보다 좋아. 그래야 이게 또 연금성으로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거지. R&D 능력이 안 돼서 매년 똑같은 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R&D 능력 제품을 놓고 봤을 때도 내가 선택을 할 적에 이런 거 봐야 된다. 그래서 보상은 어때요? 첫째는 생산성과 성실성에 의한 보상 체계여야 됩니다. 합당한 보상이다. 공정해야 됩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한 단어들을 많이 써요. 그 단어들의 바닥에 보면 무엇을 개선하고 있어야 돼요? 생산성과 성실성을 개선하고 있어야 돼. 저것이 무너지니까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요? 형평성이 안 맞아. 공정하지 않아. 자,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과 성실성이라는 저 두 개의 단어는 어떻게 보면 보상 체계를 얘기할 때 모든 좋아,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게 나빠, 저게 나빠, 그 모든 것에 대한 바닥에 깔려져 있는 개념이 바로 요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진입과 유지가 쉬워야 돼. 진입과 유지가. 저희는 파트너코의 진입. 가장 비싸야 300만 원 평균. 진입 가장 싼 거 200점 40만 원 진입. 자, 그래서 진입이 쉬워야 돼. 그 다음에 유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주에 한 번 100PB 20만 원 평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 20만 원. 10년 해야 2,400만 원. 10년 동안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가치 있잖아요. 아니 카페를 차려도 이거는 부엌도 못 차려. 자, 그만큼 그렇게 나에게 기회를 제공을 한다. 그래서 진입과 유지가 쉬워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보상해야 돼.
모든 사업자에게 보상이 다르면 어저께 미팅할 때 그죠? 예, 그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상이 다 똑같네요. 정말 좋네요. 왜? 그분은 갔더니 직급마다 이 보상 체계가 다르니까 사재기 해야 돼, 불건 쳐야 돼, 샀다가 또 반품 계산해야 돼, 예, 파트너도 그것도 이해시켜야 돼. 예. 근데 저희는 그게 없습니다. 예, 모두 다가 똑같은 보상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생산성과 성실성에 의해서 나는 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당을 받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제한받는 게 아니고 제한 없는 수당. 예, 왜냐면 내가 얼마나 잘할지 모르잖아. 자, 사장님 오늘 처음 오셨어. 그죠? 자, 제품 먹고 좋았어. 예, 정말 야, 이 정도 제품 정말 좋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옆에 있는 또리 엄마도 이 제품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또래 엄마한테 전달을 했어. 예. 자, 그럼 사장님께서 열심히 제품 공부하고 전달을 했어. 그죠? 예. 사장님 그걸 얼마나 잘할지 아세요? 잘 몰라. 당연히 모르지. 왜?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 어떤 꼬마애가, 그죠? 저 애가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몰라요. 배워봐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새로 오신 분이 잘 못할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말 자체가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배워봐야 얼마만큼. 그런데 배웠어, 정말 잘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것만큼 내가 얼마나 잘할지 사장님 몰라요. 그죠? 얼마나 잘할지 사장님도 몰라. 근데 정말 잘했어. 그러면 잘한 것만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거. 그것이 월 100이 될지 500이 될지 1000이 될지 억이 될지 몰라. 왜? 파트너코 안에는 그런 소득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 지금. 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얼마나 잘할지 몰라 아직. 그죠? 근데 내가 정말 잘했는데 그것에 뚜껑이 없다. 이왕 일하는 거 다들 잘하시고 싶지 않아요? 그죠? 다들 잘하고 싶어. 그러면 이왕이면 내가 정말 잘해서 노력했어, 애쓰고 노력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거고 기쁠 때도 있고 뭐 일이란 게 그래. 그런데 그것에 뚜껑이 없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그죠? 그럼 일이 아니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보상이다. 그 다음에 리더십, 풍부한 경험의 리더십. 저도 벌써 네트워크 마케팅만 해도 벌써 40년이고 다들 뭐 뉴스킨이라 다양한 그런 경력이 있는 리더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가치 중심의 리더십, 우리 창립자도 그렇고 뭐 풍부한 경험도 있지만 가치 중심, 정말 파트너십은 뭐야? 소통과 협업이라고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뿌리를 우리가 지키자 가치 중심이 유지되고 있어야 돼. 근데 리더의 가치가 돈밖에 없어. 돈만 보고 간다고 하면 그건 참 불안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중심의 리더십, 그 다음에 현장의 리더십, 뭐 현장에서 함께 뛰는 리더십, 그것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내 제2의 인생, 내 노후, 내 미래, 나의 연금성 그런 놓고 봤을 때 내가 새로운 일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한번 회사와 제품과 보상과 리더십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동기부여 으쌰으쌰 누가 얼마 번데 그런 거 말고 현실적으로 한번 냉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뭐야, 아까 전에 제가 사장님들 중에 예를 들어서 나 한번 이거 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이거 한번 체크해봐. 제일 중요한 거 3가지 뭐야, 그런 리스트 있었어요. 이거는 뭐야, 이미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사람들 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시는 거야. 너희 회사는 어떠니? 글로벌로 가는 거 셋업되어져 있니? 뭐 등등. 제품은 어떠니? 특화된 거 좋아. 근데 다양성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건데 R&D 기술은 어떤데? 그죠? 이러한 부분을 놓고 한번 그런 분들하고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충분하게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회사는 가치 중심의 리더십입니다. 저희가 2년 반 만에 정말 검토해도 될 만한 그러한 기업으로서 저희는 검증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 다 검증할 수 있고 기록이 있는 얘기를 저는 한 것뿐이지 제가 특별하게 만든 말은 없어요 지금. 자, 그런 것들입니다. 제품도 어때요? 13개 브랜드 저희가
예, 10년, 20년, 30년 동안 검증된 제품들 글로벌로 남녀노소, 흑인, 백인, 동양인 할 거 없이 모두 다가 끊임없이 재구매를 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과학적인 검증 받았어요. 유게스 공정, 뭐 임상 실험이 어떻고 어떤 시장의 구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저희들의 보상도 저희들은 8가지 수입구의 경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저희는 이미 1등으로서 저희는 선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파트너콜을 일로 한다. 그럼 일로 하는 건 뭐냐? 일로 하는 건 뭐냐? 첫 번째, 소비자 만듭니다. 우리는 소비자 만드는 방식도 다양해. 온라인으로 하시던 오프라인으로 하던 물건을 팔면서 하던 아니면 등록을 하면서 하던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잘 하실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야? 소비자를 만들고 잘 관리해서 평생 고객을 만든다. 만든다. 잘 관리해서 평생 고객 만든다. 그게 키워드예요. 그거를 배우면 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그랬더니 어떻게 했더니 평생 고객이 되는지. 그 다음에 뭐야? 1번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도와줘주면 함께 성장을 하는 게 저희들의 일입니다. 저희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이제 타겟이야. 자, 사장님께서 배워야 될 거, 소비자 만들고 잘 관리해서 평생 고객 만드는 방법을 배우시면 돼. 그러면 사장님이 해야 될 건 뭐야?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가르치고 도와주며 함께 성장하면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은 요거 하면 돼. 그래서 추천하신 분은 요거 도와주면 돼. 예. 일이 딱 선명해요, 우리는. 아주 심플해, 선명해. 예. 자, 그랬더니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안정된 소득, 연금성 소득, 자유와 상속이 가능해집니다. 요 4가지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직장 불안불안하다는 얘기 뭐야? 안정된 소득이 이게 흔들리는 직장이 불안불안. 그러니까 직장을 다른 데로 또 한번 옮겨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첫째, 내 소득이 안정됐으면 좋겠어. 안정. 그러니까 직장이 안정되면 직장인들을 찾는 게 뭐야? 안정됐으면 좋겠는 거야. 내 직장이. 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연금성 소득을 만들고 싶어요. 직장도 된대. 근데 사람들이 그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영업도 생각하고 다른 거 생각 왜 해요? 자유가 없는 거야. 아파도 나가야 돼. 자유가 없어. 또 상속이 안 돼. 사장님 제가 4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제가 열심히 일했거든요. 제 자식한테 상속시켜 주세요. 택도 없는 소리인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직장을 하는데 안정된 소득도 좋아. 연금도 뭐 만족하진 않지만 어쨌든 연금도 소득까지 될 것도 같아.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다른 또 플랜 B, 뭐 N잡 찾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충분하지 않지만 자유도 안 되고 상속도 안 되고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불안한 상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배워야 될 건 뭐예요? 평생 40년을 일해도 이것이 안 되는 것을 붙잡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 아침 8시부터. 자, 남편분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해? 아침에 8시 나가서 밤 9시 반에. 밤 10시 반? 와. 선생님이 이렇게 늦게 끝나는 줄 몰랐어요? 그래요? 컨설팅하거나 뭐 어디 자료 그러면 어쨌든 12시간 출근해서 나가는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많은 직장들이 그래요. 그래도 그분은 다행인 게 부인이 이제 철이 들어 있어서 다행인 거야 지금. 왜?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거야. 평생 그렇게 10시간씩 일해서 다녀도 첫째 노후가 해결될까?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반성을 해야 돼. 우리는 과연 그분들의 어떤 10분의 1만큼이라도 우리가 일을 할까? 어떻게 생각해? 아니요. 그죠? 자, 그것처럼 이러한 것을 원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선명하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 아니면 50대 50 비율로 할지 40대 뭐 60으로 할지 뭐 80대 20으로 할지 그건 각자의 문제예요. 그 솔루션을 저희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배우고자만 하면, 배운 대로 하기만 하면, 또 배운 대로 꾸준히만 하면 결과는 나옵니다. 결과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이미 지금 체험들을 하고 계셔. 처음에는 뭔지도 몰랐는데 하다가 보니까 하니까 누가 되네? 초대가 되네? 매출로 연결되네? 그 맛을 이제 겨우 보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불과 그래서 옴니랑 하는 것도 보니까 불과 몇 명 안 돼.
근데 그 불과 몇 명 안 되는 데서 바로 하루 이틀 안에 결과들이 나오잖아. 사진도 결과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저도 그렇고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 지금. 예. 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앉아서 무슨 미팅 했잖아요. 야, 토요일 아침 11시에 대한민국에서 10군데가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 끝나는 거야.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묘미예요. 그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부러 테이블 이렇게 놓고 커피숍에서 하는 것처럼 집안에서 테이블에서 하는 것처럼 사실 오늘 해봤더니 내 팀이 있으면 나도 집을 살 수 있겠다. 충분히 사장님이 이미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 오늘 아침 11시에 이렇게 모여서 새로운 분도 있고 했어. 이렇게 돌아가는 모임이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하나, 부산에서 하나, 대구에서 하나, 전주에서 하나, 대도시마다 한 10개만 돌아가면 게임 끝난다. 끝난다. 그런데 재밌는 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특별한 거 안 하잖아. 특별한 걸 하면 힘들어져. 근데 거기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한 게 그거야. 이렇게 해서 하듯이 전국에서 10군데가 돌아가?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각자 취미에 자기가 열정 갖고 있는 것을 3군데 등록을 해서 좋아요 5개씩 눌러주고 일주일에 포스트 2개씩 해주고 보내라는 메시지 보내고 그러니까 결과 나오고 엄청난 파워예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엄청난 파워야. 엄청난 파워. 자,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중요한 건 그 작은 것들을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일도 재밌어요. 맛있는 것도 같이 놀아 먹어요. 수다도 떨어요. 또 재밌잖아. 아니 솔직히 인생 살면서 이렇게 재밌는 친구들 그러면서 같이 돈 벌어. 또 같이 건강해. 그건 되는 거 아닌가? 그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가끔 아마 중콜 할 적에도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장님들하고 같이 늙어갈 수 있으면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같이 일하고 같이 맛있게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죠? 자,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 한번 각자가 결정해서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빨리 배우십시오. 빨리 배우십시오. 자, 그런 거 삽니다. 그렇다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전에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유산을 남긴다. 그 안에서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지금 여기에 모인 분들도 배경이 다 달라. 배경이. 그러니까 각자의 배경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꿈은 비슷할 거야. 건강하고 싶으시죠? 네. 부자 되고 싶으시죠? 네. 그거 배워서 같이 합시다. 네. 바로 그냥 그거야. 그래서 파트너코에는 다양한 수입의 다양한 브랜드 파트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굳이 다 억만장자, 천만장자만 될 필요는 없어. 하지만 꼭 행복은 하시길 바래. 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돈보다 다른 핑계에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돈 걱정이 될 때 돈 걱정해야 돼요. 그런데 뭐 누가 왔는데 나한테 인상 쓰더라. 누가 왔는데 나는 밥을 반 뺏기 못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내 밥을 반을 다 가져갔대더라. 누구는 뭐 반찬이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보면 돈하고 상관없는데 너무 많이 신경을 써. 돈 벌러 왔으면 돈 버는 거 걱정하자고. 돈 버는 데 집중하자고. 그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에 2가지 하죠. 첫 번째가 뭐야? 나는 오늘 무엇에 감사한다. 감사가 긍정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2번째로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돈이 되는 행동 3가지 뭐 할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출발하자. 그러니까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히트를 쳤고 사장님들은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 책도. 근데 결론은 그거야. 무슨 돈의 흐름에 잡으면 뭐 하자. 그것도 복잡해. 돈 되는 행동하면 돼.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들의 어떤 하루하루의 활동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균형들 잡는 거. 인터넷 하는 거 좋습니다. AI 하는 거 재밌어요. 그런데 AI로 우리는 재밌자고 하는 게 아니야.
그것을 가지고 어떤 액션을 만들어서 생산성을 만들어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우리가 균형을 잡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파트너 1 그룹이에요. 저희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좋은 사람 먼저 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좋은 문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문화가 만들어져야 좋은 사업이 됩니다. 그러한 어떤 환경, 그러한 문화, 그러한 사업 찾는 사람들 대한민국에도 정말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가는 방법, 네, 그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아침에 했던 것처럼 내가 공감대를 쉽게 가지고 있는, 내가 열정을 갖고 있는 거, 밴드가 됐건 페이스북이 됐건 3군데 등록하세요. 가입하세요. 그리고 좋아요 하루에 5개씩 눌러주세요. 10분도 안 걸립니다. 일주일에 2개의 포스팅 하세요. 하나에다가 2개를 하게 되면 나머지 복사해서 붙이면 되니까 그것도 막 1시간 2시간 막 걸리는 게 아닙니다. 적은 시장, 적은 시간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우리가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떤 문화가 있다, 이러한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전달하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일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이제 특히 그 이제 부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아마 사장님들께서 만나면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아마 이 안에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앞부분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뭐 불이 안 켜지는 공장이라든가 그런 얘기는 저희 페이스북 그룹에 보면 엔잡 솔루션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시면 그런 자료들도 이미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사람한테 내가 그래 공장이 불안하더라, 그런 자료 어디서 보지? 그냥 가셔서 그거 링크 보내셔도 되고 그 페북 그룹으로 초대를 하셔도 되고, 그죠?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멋진 토요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